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 오늘 평양에서 출발할 걸로 전망됩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탈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열병식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의 의미는 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외형상으로는 최근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연대가 부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대를 일종한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북중러의 소위 말해 연대 삼각 동맹이랄까요? 연대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 지난 2019년도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해가지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상당 부분 합의된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단되기는 연기됐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핵심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북중 양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됩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북중 관계의 복원에 방점을 찍으셨는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전용 열차를 타고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전용기를 이용한 적도 있고 열차를 이용한 적도 있어요. 이번에 열차로 가는 건 좀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익숙하게 소위 편리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휘통신 체계 다 있고 숙박시설 다 있고 예. 또 국내에서 여러모로 활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상당히 편리한 그게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좀 안정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안정성. 북한 입장에서는 참매 일어나는 비행기보다도 이런 특급 열차 여기에 대해서 안정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제 합리적인 상상입니다만도 혹시나 이 중국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 중국의 이 경제 기업소 방문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열차가 비행기보다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3박 4일 정도 예상하는 열차 여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앞두고 어제 미사일 생산 시설을 점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특히 이 시설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열병식을 앞두고 이런 시설을 방문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민생 경제 네. 또 그리고 이 국방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직접 가서 요해한 것이 많이 있었지요. 그렇다면은 아마 이것은 방중과 관계없이 자신은 국내에 있던 국외에 있던 당 8차 당대에서 제시했던 경제 발전, 국방 발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여행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당, 군, 정의 간부들이 예. 원래 국방 발전 여기에 대해서 과업 제시한 거 반드시 완수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차원의 현지 방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노린 방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약 6년 만에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인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함께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다자 외교 무대에서 그런 외교 활동을 펼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양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다자 무대에 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거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또 그런 처음인 만큼 그만큼 나름대로 내적인 의미 부여하는 건 있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중러 연대에 있어 가지고 자신이 키맨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 이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동상이몽에 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북한과 러시아는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은 북중러 정상이 소위 말해서 삼국 정상회담 이러한 가능성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걸 보고 단지 북러라든지 북중 다시 말해서 북러 간에는 소위 파병에 대한 대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고 예. 또 북중 관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의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협력 문제 또 하나 더 추가하다면은 그 인사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인사교류. 예, 오는 그 10월 10일 북한에서 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대규모 또 열병식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 이 열병식에서 중국의 고위급 참석을 바라는 막 그러한 부분도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북중러의 연대를 언급을 하시면서 동상이몽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특히 중국은 조금 다소 소극적인 그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중국이 이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 전략적인 딜레마에 처한 게 아니냐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딜레마 측면보다도 좀 외교적으로 난관이 있겠지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에 대해서 난을 극복하는 게 시급한 과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한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비록 한미일의 연대에 대한 견제로서 북중러 외형상은 그래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중국은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학자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때 중국은 외형상으로 견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내 있지만 그러나 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제 다자는 조금 꺼려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만큼 이제 북러 정상회담이 이번 열병식에서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뭐 조금 다른 데 비해가 좀 높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이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방는 문제. 그러나 뭐 현실화되지 않고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병회의당 희생자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까지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러시아에 대한 던지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러시아도 파병 희생자에 대해서 북한 이상으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속에는 예도뿐만 아니고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대가, 군사 기술 협조 여기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서로가 공감대 형성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행해라는 막 그런 차원에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북중러 3자 회담은 좀 가능성이 낮다. 아무래도 중국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는 거죠? 아마 이 삼국 정상이 직접 회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퍼포먼스 형식으로 보여주기식 예. 그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좀 더 이 대응이 나름대로 압박이랄까 이건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번 북중러 삼국 정상이 나름대로 보여주고 난 이후에 삼국 간의 경제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 정도 여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북한 측과 우리 측이 어떤 협의랄까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그 적대적 두 개 국가를 규정한 이후에 특히 그 남측의 우리 측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접촉을 끌어왔잖아요. 예. 그것이 그 최근에 전 세계 그 국회의장들의 모임에서 북한의 박태성 그 북한의 최고인민의장과 우리 그 우은식 그 국회의장과 전혀 만남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볼 때는 이번에도 그 연장성이 있지 않을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통큰 지도사상을 보여준다는 것. 또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그 전선의 기념 현장에까지 남북 간의 대결하는 모습은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원치 않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우은식 의장 간에 악수하고 인사하는 정도, 뭐 이것을 조라고 표현할까요?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런 조우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셨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원식 의장과 북한 측이 만날 가능성 크게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또 언급을 했을까요? 이 조현 장관님의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일종의 뭐 전문가를 할까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 통큰 지도자상 또 그리고 중국의 입장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적어도 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뭐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적인 단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어떤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거 경험적 사례로 되돌아보면은 예. 남북 관계,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예.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함으로써 뭔가 변화의 모습을 감지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또 과거의 경험사를 다 되돌아볼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를 앞두고 나름대로 뒷배를 할까요? 좀 나름 우군이라 할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중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방문이 뭐 북중러의 연대뿐만 아니라 또 북미 정상회담이랄까 앞으로 좀 변화의 그런 근거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방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참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이제 방문을 보면 4번의 중국 방문 때는 3번 리설주 여사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공식 석상에서 리설주 여사가 아니라 이제 딸 주애가 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함께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쳐보고 계신가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 국빈 방문이 아니고 공식 방문, 실무 방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동행자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걸 보고 네. 그런 차원에서 김주애가 만약에 동행한다 하면은 모든 관심도가 거기에 집중한다면은 중국에게도 상당히 신뢰가 되고 또 그리고 김주애가 후계자로 이렇게 부각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이것이 또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추론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김주애는 지금까지 직책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이번에 김주애의 동행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아주 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열병식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